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내년에 이러이러한 게 바뀐다 이런 내용은 연말에 나오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연말 결산 내용은 보통 연초에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12월까지 완벽한 통계가 잡혀야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이미 기분 좋은 전망은 저희도 내보내드렸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신차만 40종에 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동차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것까지 좋은 일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기록된 자료 중에 차주들 입장에선 좀 황당할 만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동향을 분석하는 사람이라서 기업 입장과 관련된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하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산업을 대표했던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출고 대란이 떠오릅니다. 2021년쯤 시작된 출고 대란이 작년엔 절정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12개월 이상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GV80 같은 차들은 30개월 이상이라는 숫자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그룹 판매량이 전세계 3위를 기록했죠. 1월부터 9월까지 기록된 자료를 보면 토요타그룹이 737만 대 이상을 찍었고 현대차그룹도 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연도별 판매량을 봐도 최고치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연도별 11월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인데요. 작년 11월이 유독 압도적이었습니다. 2019년 11월이 기존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때보다 1만 2천 대 정도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만 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차주들 입장에선 황당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좀 방대해서 오랜만에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겁니다. 현대차 국내 생산량 대비 내수 비중인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보다 수출 비중을 많이 둔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다 지나가니까 지금까지 내수 판매 비중이 어땠는지를 한 번에 비교한 자료가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차주들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기 기간 때문에 특히나 다들 고생이 많았잖아요. 기다리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식 변경이라면서 가격이 올라가질 않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질이 생긴다고 하질 않나, 18개월이면 된다더니 이게 24개월로 늘어나질 않나,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단순히 부품 수급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아이오닉5가 한국이랑 미국 시장에 팔려요.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차는 10,000대예요. 원래는 한국에 7,000대, 미국에 4,000대를 넘겼는데 한국이 대기 기간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이러면 국내 비중을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대응 차원에서요. 국내는 대기 기간 때문에 난리인 와중에 미국은 대기 기간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 배정 물량을 7,000대로 잡고 국내 배정 물량은 3,000대밖에 안 줬다 이거죠. 이게 지난 2016년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국내 판매 비중이 가장 많았던 건 2020년입니다. 전체 생산량 중에 48.7%를 국내에 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록된 자료를 보면 39.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국내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고객들도 차를 7개월이면 받는데 한국은 2년하고도 6개월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차종은 GV80입니다. 지금 한국은 30개월 이상이 걸리는 와중에 캐나다는 4개월, 미국은 7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90년대 외환위기 이후로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니까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선 열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4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30개월이면 연식 변경이 뭐예요?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이죠. 이럴 거면 계약금은 왜 받는 거며 아예 계약조차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계약금이 국산차는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계약금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계약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계약 내용에는 가격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어둔 게 무색하게 연식 변경이 됐다 하면 차 가격이 오르고 나는 현행 모델을 받고 싶은 와중에 신차가 나와버립니다. 이러면 계약이랑 계약금의 의미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차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차주들이 환장하는 이유가 외부적 요인까지 겹쳤다는 게 있죠. 작년 초, 아니 중순에만 출고를 받았으면 금리 폭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 기간 때문에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금리까지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잡아뒀던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고 아예 계약 취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울분이 터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대응을 할 수 있었냐 없었냐 차이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역차별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난리였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 부품 수급 문제를 전세계 브랜드가 겪었다고요. 이걸 현대차 탓을 하는 건 진짜 무지성 형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을 7개월, 캐나다를 4개월까지 앞당겨주는 동안 국내에는 30개월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국내 배정 물량을 늘려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이 점에서 차주들은 황당한 겁니다. 세 번째는 대체 왜 현대차는 이런 결정을 내렸냐 이겁니다. 이게 한 해가 지나니까 새로운 자료도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기존까지 알려진 이유는 뭐였나요?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차 한 대를 팔더라도 미국에 파는 게 이득이라는 이유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5만 달러짜리 차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차 가격이 5천만 원이 되고 1달러가 1,200원일 때는 6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이래서 한국에 파는 것보다 미국에 파는 게 훨씬 이득이고 특히 가격이 비싼 차는 그 이익이 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원 오를 때마다 현대차한테는 300억 원이 이익이 가니까 말 다 했죠.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이유들이 추가된다고 봅니다. 작은 단위부터 볼까요? 미국 시장만 보면 전기차가 주춤했다는 것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이오닉5랑 EV6 판매량을 합쳐 놓은 건데 IRA 발표 이후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중국에서 판매량이 추락할 때랑 비슷한 그래프라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룹 전체 판매량은 최고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대차 그룹 차원에선 대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빠진 만큼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늘리면 손해를 메꿀 수 있잖아요. 전기차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아직 총량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많거든요. 당장 현대차만 봐도 전기차는 아이오닉5랑 아이오닉6가 전부고 나머지는 내연기관차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기간이 심각하게 긴 차들도 하이브리드 아니면 완전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자동차 수출액도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보면 딱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질 때쯤부터 수출액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1월만 보더라도 내수 판매량은 8%밖에 안 늘었는데 수출은 무려 25%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시장 단위인데요. 다른 해외 시장이 몰락하면서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현대기아차가 러시아에서 점유율 상위권이라는 뉴스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작년 11월 점유율을 보면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 러시아 법인 판매량을 보면 2월까지만 해도 17,000대를 넘겼던 게 3월에 3,700대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8월부터 최근까지는 아예 판매량이 제로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시장 하나가 아예 무너져 버렸고 이건 곧 손해로 이어지니까 다른 시장으로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잖아요. 그 수단으로 미국 시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기회였던 거죠. 한 대를 팔면 다른 시장보다 훨씬 이익이고 여기에 수요까지 이미 많은 상황이니까 공급만 받쳐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국내는 어차피 수요가 포화 상태고 이러니까 어차피 포화 상태인 시장은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수요가 유지되고 나머지 한 시장은 조금만 대응해주면 말 그대로 대박인데 이걸 놓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뭔가요? 내수 시장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객들이 선택지가 없어서 현대기아차를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이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무조건 이익만 있을 순 없거든요. 이익을 위해선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투자와 이익을 잘 따져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죠. 이걸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투자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저희도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케팅도 포함되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건 뭔가요? 돈이 흐름 외에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 마케팅이죠.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회사 입장에선 다른 해외 시장이 완전히 몰락한 탓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에 대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그 손해 대처 수단이 우리 국내 소비자였다고요. 대기 기간을 감수한 건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꼭 금전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기다려서 출고한 고객들은 보증이라도 늘려준다고 하던가요. 뭔가 작은 이벤트라도 마련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으니까 너무 국내 소비자들을 홀대하는 느낌이잖아요. 보증만 조금 늘려줬어도 그래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덕분에 전세계 3위라는 타이틀도 따냈으니까 우리 기업 장하다 이런 여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니까 역차별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인 차들은 아마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올해까지 고금리 영향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 기간이 심각한 차들 있죠. 막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이런 차들이요. 이런 차들은 대기 기간이 줄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거잖아요. 지금이 딱 이벤트 하기도 좋은 게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차종들이 대기가 심각했지만 점점 일부 차종들만 심각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벤트 대상도 일부 차종만 된다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벤트에 따른 손해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력 차종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고객들한테 좋은 감정을 심어주기도 좋은 것 같고요.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이런 작은
대응마저 안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할까 싶습니다. 지금은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10대 중 8대가 현대 기아차라고 합니다. 이런 주제에서 꼭 나오는 말이 야, 싫으면 안 사주면 그만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게 지금은 댓글에서 끝나지만 이런 여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작은 대응으로 큰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